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서로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휴전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했고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각 10일 파키스탄에서 만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배럴당 90달러대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1,480원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우리 정부 반응에 대해 북한이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대남 적대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헤어진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보복 살인 혐의로 김훈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2시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일시 허용될 전망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 1시간 반을 남기고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2주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밝힌 겁니다.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점부터 휴전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최고 국가안보회의 성명을 통해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을 미국이 모두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통제,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 중단에 합의한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거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후 미국이 공격을 멈췄다는 언론 보도도 나옵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 총리가 협상 시한을 5시간 앞둔 시점에 미국은 시한을 2주 연장하고 이란은 해협을 개방할 것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안 확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و ایران 2 هفته برای این مذاکرات زمان اختصاص خواهد داد. این زمان با توافق طرفین قابل تمدید است. 중재국을 끼고 협상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직접적이고 집중적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 10개 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합의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때 하락률이 19%에 달할 만큼 국제 유가가 급락했고 주요 주가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상호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힌 직후부터 수직 하락했습니다. 한때 91.05달러까지 밀리며 하락률이 19%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으로는 전장 대비 15.56% 급락한 배럴당 95.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지기 전만 해도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오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한때 91.9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두 원유 선물 가격이 장중 기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지수 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약세를 보여온 금과 은 현물 가격도 소폭 반등했고 비트코인 역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달러화 가치는 다소 떨어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91% 내려갔습니다. 앞서 유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다면 80달러 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우리 증시가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309.92포인트, 5.64% 오른 5,804.70으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7.84포인트, 4.61% 오른 1,084.57로 개장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24원 30전 내린 1,479원 90전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공격 위협에 이란 군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저항에 나섰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하겠다고 예고한 발전소와 다리에 몰려나와 인간 사슬을 만들며 대항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다리 위로 이란 국기가 긴 띠를 이뤘습니다. 이란 국기를 든 사람들은 발전소 주변에 촘촘히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 사슬은 완전히 불법이라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합의 발표 직전까지도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 곳곳 교량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알보르주 카라지의 주거 지역이 공격받아 어린이 2명 등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철도도 표적이 됐습니다. 테헤란과 이란 남부를 잇는 카라지의 철도 교량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끊겼습니다. 이들 교량이 이란의 공격에 악용됐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היום הם תקפו את מסילות הברזל והקשרים שמשמשים את משמרות המהפכה. הם משתמשים בהם להעביר חומר גלם לנשק, כלי נשק ואת הפעילים שתוקפים אותנו. 한편 이번 휴전에 이스라엘도 동의했다고 미 CNN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뿐 아니라 레바논에 대한 폭격도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타격 대상이 많아 이번 휴전안을 마지못해 따르는 입장이라고 CNN 등이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주타바가 현재 위독한 상태로 이란 내에서 치료 중이라는 외교 문서가 공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서엔 모주타바가 어떤 의사 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됐습니다. 신재 기자입니다. 전쟁 첫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숨지자 이란은 지난달 8일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모즈타바는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나서지 않았고 얼굴이나 목소리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성명은 SNS로 발표하거나 이란 국영방송이 대독했습니다. صف استوار رزمندگان و مجاهدان بنیانی مرصوص شده است که ترور و جنایت نمیتواند در آرمان جهادیانها خلل ایجاد کند.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러시아로 긴급 이송돼 수술받았다는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가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로 이란 내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외교 문서 내용이 공개됐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로 작성된 해당 문서에는 모즈타바가 현재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40km 떨어진 중부 시아파 성지 곰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정권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 최종 결정권 역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Wounded and likely disfigured. He's scared, he's injured, he's on the run, and he lacks legitimacy. It's a mess for them. Who's in charge? Iran may not even know. 이란은 전임 최고 지도자 장례를 이슬람 애도 기간인 40일이 다 되도록 치르지 않았는데 장례식이 이스라엘 공습 표적이 될까 우려하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 합의로 국제 유가는 숨통에 튀었지만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싼 주유소를 찾아서 발품을 파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현장을 곽우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1,897원, 서울 평균보다 100원 넘게 싼 주유소입니다. 줄지어 들어오던 차량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손님이 몰려들면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재고가 동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못 넣어요? 지금 재고가 없고. 아예 재고가 없어요? 네, 기름차도 와서 넣어야 돼.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값 평균이 리터당 2,000원이 넘어선 날, 영등포구에서 가장 싼 주유소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리터당 1,800원대 주유소, 품절되지 않아 다행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어제도 한 바퀴 주유소를 돌았는데 좀 저렴한 주유소는 품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와서 주유를 하는. 최저가를 찾아 애를 쓰지만 가격 상승의 부담은 피부로 느껴지는 수준입니다. 차를 함부로 이제 못 가지더라고요. 보통 가득 집어넣었을 적에 7, 8만 원 했었는데 이제 10만 원이 확 넘어가요. 이제 1,800원대 주유소는 서울 지도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값이 쌀 때 받아둔 재고가 떨어지는 곳부터 차례로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가가 휘발유 같은 경우 1934원에 들어와요. 그럼 1934원에 들어와서 1790원이나 1830원이나 50원에 팔 수는 없잖아요. 지금 상태에도 적자인데. 이번 주 발표되는 3차 최고 가격도 국제유가 상승으로 2차 가격보다 더 오를 전망입니다. 싼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고 기름 품절에 발길을 돌리는 풍경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유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는 버스나 택시, 화물차 같은 육상 교통뿐 아니라 어선과 화물선 등 선박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섬이나 연안 주민들의 교통수단이자 또 생필품을 나르는 여객선과 유람선은 보조금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를 다녀온 여객선이 입항하자 제일 먼저 급유선이 달려옵니다. 선박용 호스를 통해 매일 채워 넣는 경유는 17,000리터. 한 달 전에는 1,300만 원이던 경유값이 현재 2,300만 원으로 치솟으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여객선 한 척이 추가로 부담한 연료비만 2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영 악화로 정상적인 선박 운항이 어렵고 항로의 두절이 예상됩니다. 인천과 전남, 경남 등 전국의 일반 여객선 119척이 지난달에 추가로 부담한 연료비는 55억 원. 고유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여객선사들의 추가 부담액은 5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됩니다. 1,200척이 넘는 전국의 유람선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팔미도 등대를 돌아오는 이 유람선은 30% 이상 오른 경유값 때문에 적자 운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운항 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처지입니다. 적자를 계속 보면서 운영을 하다가 정말 불가피할 때는 운항 중단도 감수해야겠죠. 현재 유가 보조금은 어선과 화물선 등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에게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여객선과 유람선에도 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네, 중동 사태로 농촌 지역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식물의 핵심 영양소가 되는 요소 비료의 수급도 불안정해지면서 봄 영농철을 맞아 지역마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감자밭입니다. 씨앗을 심고 비닐도 쳐뒀습니다. 이제는 요소 비료를 뿌릴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직 비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비료에도 영향이 있겠다 하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농협의 농자재 판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른 비료는 다 있는데 요소 비료는 없습니다. 창고에 있는 요소 비료입니다. 지금은 파손돼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들만 소량 남아 있습니다. 요소 수입량 40% 정도를 중동에서 들여오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입이 막힌 겁니다. 가격도 올랐습니다. 중동 사태 전 요소 수입 가격은 1톤에 480달러 선이었는데 최근엔 800달러까지 뛰었습니다. 비축해놓은 게 있어서 다행인 점은 있었지만 이게 추가 발주를 했을 때 수급이 안 되는 거는 봄에 쓸 물량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한 달도 안 돼서 다 소진됐죠. 하지만 정부는 봄 영농철 수요 급증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고 기준은 41,000톤 정도 있고요. 이걸 작년 판매량 기준 한 4월까지 공급이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원자재는 저희가 한 84,000톤 정도
재고가 있는데요. 7월 말까지 공급 가능한 것. 정부는 비료값 상승에 대비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에 비료 관련 예산도 60억 원 정도를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여러 발 쏘며 이틀째 무력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표명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우리 정부의 평가에 대해선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추정 사거리는 240km입니다. 북한은 어제도 평양 일대에서 동해를 향해 미상의 발사체를 쐈는데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침투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부터 미사일을 이틀 연속 발사했습니다. 또 김여정 부장 담화를 놓고 우리 정부가 남북 정상 간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김여정의 담화는 분명한 경고였다고 했습니다. 또 김여정 담화 내용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 대해 솔직 대범하다 평가했다는 것도 뻔뻔스러운 무리 속에 솔직한 인간이 있었다는 속내였을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금철 부상은 최근 유엔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무작정 따라짓는 개들이라는 김여정 부장의 평을 전하며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장금철 부상은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며 대남 적대 노선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HDC 그룹의 정몽규 회장은 최근 친족 계열사를 오랫동안 신고해서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이번엔 이 그룹 지배회사가 계열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입니다. 인파로 붐비는 지금과 달리 운영 초기인 지난 2005년에는 사업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HDC가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쇼핑몰 일부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으로 360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운영은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그 사용 수익을 HDC가 배분받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수익금입니다. 계약이 체결된 2006년 3월부터 14년여 동안 아이파크몰이 HDC에게 지급한 사용 수익금은 연평균 1억 500만 원 정도인데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사실상 HDC가 아이파크몰에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준 것과 같다며 이는 임대차 거래를 위장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330억에서 360억 원의 상당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경쟁 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고 공정위는 아이파크몰이 절감한 이자 비용이 45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아이파크몰은 2014년 흑자로 전환하는 등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했고 복합 쇼핑몰 시장에서 유력 사업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의 시정명령과 함께 171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HDC는 당시 상가 분양자들과의 상생을 위한 경영 판단이었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 남양주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훈이 수사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김훈에 대한 보안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진선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무참히 살해한 44살 김훈.
KBS 취재 결과 김우는 최근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진단검사 결과는 40점 만점에 33점, 통상 25점부터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역대 연쇄살인범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경찰은 김운의 범행 동기가 명확하다고 보고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 과정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운은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 도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운은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김운은 피해자 차량 밑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여둔 뒤 전동 드릴 등 범행 도구를 챙겨 피해자 직장 근처에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김운이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고 일반 살인이 아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보안 수사를 마치고 조만간 김운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다리에 붙어있는 교량 이름판이 무더기로 사라졌습니다. 최근 구리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자 다리 명판을 뜯어간 건데 비슷한 범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강원도 삼척의 산골마을의 한 교량 앞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다리의 이쪽과 저쪽을 분주해오갑니다. 약 3분 뒤 무언가를 챙겨 차에 싣고 떠납니다. 이틀 뒤 주민들은 마을 다리에 붙어있던 황동 명판 6개가 뜯겨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에 이 명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면사무소에 얘기해도 뭐 신고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들은 구리 명패가 접착제로 붙어 있어 의외로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일대 다른 마을들에서도 다리 명판이 40개 넘게 뜯겨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7천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인적이 드물고 CCTV 사각지대인 교량의 명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최근에 엄청 오르다 보니까 교량에 있는 황동판을 좀 훔치는 절도범들이 기승하는 것 같습니다. 구리는 고철 중에서도 단가가 높은 데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1년 전보다 3배가량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호남에선 한 달 동안 교량 명판 850여 개를 훔친 남성이 지난달 경찰에 붙잡히는 등 전국적으로 구리 절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개당 30에서 40만 원씩 들여 만든 교량 명판을 이젠 석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13개의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엿새 만에 다시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한 6차 피의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인지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배우자를 통해 전 동작구 의원들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로 인해 오늘 아침에도 날이 쌀쌀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3.5도 선에 머물렀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 날 수 있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 등 곳곳에 벚꽃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고 나면 벚꽃도 흩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마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제주 산지는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중부지방도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서로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휴전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휴전에 동의했고 미국과 이란은 현지 시각 10일 파키스탄에서 만나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일시 휴전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하며 배럴당 $90대로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1,480원 아래로 내려왔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5% 안팎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 담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우리 정부 반응에 대해 북한이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대남 적대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헤어진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훈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보복 살인 혐의로 김훈을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은 일시 허용될 전망이지만 협상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 1시간 반을 남기고 중동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트럼프의 소셜미디어에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2주 공격 중단에 동의한다고 밝힌 겁니다.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점부터 휴전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최고 국가안보회의 성명을 통해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이 제시한 10개 종전안을 미국이 모두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 통제, 대이란 제재 완화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공격 중단에 합의한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거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후 미국이 공격을 멈췄다는 언론 보도도 나옵니다. 이번 합의는 파키스탄 총리가 협상 시한을 5시간 앞둔 시점에 미국은 시한을 2주 연장하고 이란은 해협을 개방할 것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안 확정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و ایران 2 هفته برای این مذاکرات زمان اختصاص خواهد داد. این زمان با توافق طرفین قابل تمدید است. 중재국을 끼고 협상했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직접적이고 집중적 협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 10개 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합의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협상 과정에서 갈등 재점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시장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한때 하락률이 19%에 달할 만큼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주요 주가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상호 공격을 멈추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기로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락했습니다.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힌 직후부터 수직 하락했습니다. 한때 91.05달러까지 밀리며 하락률이 19%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시각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으로는 전장 대비 15.56% 급락한 배럴당 95.3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휴전 소식이 전해지기 전만 해도 유가는 3거래일 연속 오르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한때 91.90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두 원유 선물 가격이 장중 기준 100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주가지수 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약세를 보여온 금과 은 현물 가격도 소폭 반등했고 비트코인 역시 7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반면 달러화 가치는 다소 떨어져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0.91% 내려갔습니다. 앞서 유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한다면 80달러 선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직전까지 양측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발전소와 다리를 폭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이란 국민들은 인간 사슬을 만들어 막아섰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다리 위로 이란 국기가 긴 띠를 이뤘습니다. 이란 국기를 든 사람들은 발전소 주변에 촘촘히 서서 인간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미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간 사슬은 완전히 불법이라며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합의 발표 직전까지도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 곳곳 교량과 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알보르주 카라지의 주거 지역이 공격받아 어린이 2명 등 최소 18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철도도 표적이 됐습니다. 테헤란과 이란 남부를 잇는 카라지의 철도 교량도 이스라엘 공습으로 끊겼습니다. 이들 교량이 이란의 공격에 악용됐다는 게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היום הם תקפו את מסילות הברזל והקשרים שמשמשים את משמרות המהפכה. הם משתמשים בהם להעביר חומר גלם לנשק, כלי נשק ואת הפעילים שתוקפים אותנו. 한편 이번 휴전에 이스라엘도 동의했다고 미 CNN 방송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뿐 아니라 레바논에 대한 폭격도 중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타격 대상이 많아 이번 휴전안을 마지못해 따르는 입장이라고 CNN 등이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는 선출 이후 지금까지 실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건강 이상설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외교 문서가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이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첫날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숨지자 이란은 지난달 8일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모즈타바는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나서지 않았고 얼굴이나 목소리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성명은 SNS로 발표하거나 이란 국영방송이 대독했습니다. صف استوار رزمندگان و مجاهدان بنیانی مرصوص شده است که ترور و جنایت نمیتواند در آرمان جهادیانها خلل ایجاد کند. 얼굴을 심하게 다쳤다, 러시아로 긴급 이송돼 수술받았다는 등 여러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즈타바가 의식이 없는 위독한 상태로 이란 내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외교 문서 내용이 공개됐다고 영국 더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로 작성된 해당 문서에는 모즈타바가 현재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140km 떨어진 중부 시아파 성지 곰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정권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 최종 결정권 역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Wounded and likely disfigured. He's scared, he's injured, he's on the run, and he lacks legitimacy. It's a mess for them. Who's in charge? Iran may not even know. 이란은 전임 최고 지도자 장례를 이슬람 애도 기간인 40일이 다 되도록 치르지 않았는데 장례식이 이스라엘 공습 표적이 될까 우려하는 상황으로 추측됩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오늘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대적인 공습 대신 2주간의 휴전을 발표했습니다. 조만간 파키스탄에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엇이 쟁점이 될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성일광 서강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르그 섬을 맹폭하고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이거 더 공습이 이어지겠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휴전 합의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셨고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협상이라는 게 마지막 1시간 그 시간을 남겨놓고 극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냐 그렇게 내다봤는데 네. 어떤 결과는 잘 나왔고요. 미국이 그러면 이란이 왜 갑자기 극적으로 휴전에 협상을 했는가, 휴전에 동의를 했는가? 이란 같은 경우는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안 하기로 계속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45일짜리 휴전안은 계속 반대를 했고요. 예. 앞서 파키스탄이 역시 제안한 건데 이번에 이란이 받아들인 이유는 미국이 이란이 요구한 10가지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본인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어쨌든 미국이
아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이란은 이번에는 꼭 2주 동안은 일단 휴전을 해보는 게 낫겠다 판단한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만약에 결렬된다면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듯이 이란 내의 에너지 시설, 그다음에 원전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뭐 발전소 이런 것을 공격하겠다고 경고를 했지만 만약 그것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란의 반격이 너무나 거셀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걸프 지역에 있는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는 것은 전 세계 경제에 너무나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막판 고심을 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선에서 일단 휴전을 해보자. 그리고 대화를 더 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란은 이제 종전, 그러니까 휴전이 아니라 종전을 계속 요구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 이런 협상을 서로 응하게 됐는데 이란의 어떻게 보면 종전에서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물러선 건데 이란 입장에서는 네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사실 뭐 종전을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45일짜리 휴전은 좀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미국이 종전을 지금 당장 해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 2주 정도를 대화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그것도 본인이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아마도 미국 측이 이란이 원하는 것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일시 통제력을 갖도록 하거나 통행서를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국이 그렇게 해줄게라는 약속을 해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란이 아마도 2주 동안 휴전을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약속을 받았다면 충분히 이란 측에서는 이건 해볼 만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는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종전 의미하는 거 아니다. 2주 동안 협상을 해서 종전으로 가야 된다. 얼마든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뭐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 시한을 계속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변경하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정말 발전소, 다리 모두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매우 강경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이란의 군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민들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지키려고 네. 그렇게 인간 사슬도 만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고민했을 트럼프 대통령 이런 어떤 이란의 상황 대항하는 이런 상황이 그래도 이번에는 한번 협상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영향을 줬을까 하는 고민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영향을 충분히 줬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이 전부 다 나서서 그것이 자발적이든 아니면 정부 측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관제 성격이든 예. 국민들이 다 나와서 손을 잡고 발전소나 교량이나 중요한 시설을 저렇게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설사 그런 데를 또 공격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또 국제적 비난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이번 휴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펼친 이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갖고 있는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카드 같은데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박도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양보한 것 일시적이지만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자, 저는 이란이 개방한 거는 양보를 했죠. 근데 지금 통제력 부분에 있어서는 이란이 지금 여전히 자기들이 통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2주 동안이라도 그리고 오히려 지금 2주 동안 이제 거기 2,000척이 넘는 좀 선박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짧은 기간이라도 빨리 지금 나오려고 난리를 칠 텐데요. 나오는 선박에 대해서 이미 20억씩, 아니 30억이죠. 배럴당 1달러니까요. 유조선이 한 200배럴의 유조선이라면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지금 거두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오히려 이란 생각에는 드디어 우리가 요구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드디어 미국이 인정했구나. 만약에 인정했다면요. 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걸 상당히 자기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큰 성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그렇게 큰 손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미국을 이긴 거 아니냐.
결국 우리가 원하던 것이 거의 다 관철이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도 손해 본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이번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 핵무기 뭐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제 그와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뭐 봉쇄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내용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에서 진행될 협상에서 어떤 부분 최우선순위 있을 것 같습니까? 자, 4월 10일 날 이제 두 국가의 대표단, 미국에는 아마 제디 반스 부통령이 올 것 같고요. 이란 측에서는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올 것 같은데 고위급 대표단이 누가 올지는 지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국회의장 갈리바프가 올지 우리는 지금 예상하기 어렵고요. 협상이 진행될 텐데 종전으로 가야 되죠. 2주 동안 종전 가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역시 핵. 과연 이란이 우라늄 농축 제로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그리고 60% 순도 60% 고농축 우라늄 450kg 이거를 지금 미국은 반출해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어요. 예.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미국과 이란이 2주 동안 협상에서 잘 풀어낼 수 있을지. 왜냐하면 미국도 그걸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양보를 하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핵 불능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구나. 굴복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동안 정말 긴 것 같지만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 2주간의 협상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없을 것 같은 이 만남, 중재국 파키스탄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는데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파키스탄 어떤 관계길래 이런 협상 중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이 지금 상당히 중재를 잘했다. 특히 이제 파키스탄 내는 아심 무닐이라는 아주 파키스탄의 아주 유력한 실세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통 라인. 그래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뒤에서 모든 협상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물론 총리 샤리프 총리가 지금 계속해서 협상을 또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파키스탄은 이란과도 중요한 관계예요. 파키스탄 내에 무려 2,500만 되는 시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면 파키스탄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경도 맞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국면에서 만약에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파키스탄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이란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냈어야 되는 중요한 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이번에 성공했고 다른 아랍 국가들이 미국의 어떤 관심을 사지 못했어요. 오만 같은 경우는 이전에 협상을 했지만 최근에 미국이 오만을 반대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대체 국가로 등장했고 까타르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번에는 까타르는 좀 빠져 있겠다. 뒤에서만 움직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이 전면에 나서면서 어쨌든 좋은 결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에서는 엄청난 결혼 비용과 지참금 문화로 인해 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빚과 폭력, 심지어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의 한 결혼식장, 며칠씩 이어지는 축제 속에 수많은 하객이 모이고 있는데 결혼은 이제 거대한 산업이 됐습니다. We're looking at about 500,000 USD. 3 million USD is what we have done recently. 인도는 월 평균 소득이 30만 원에도 못 미치지만 많은 가정이 결혼에 많은 돈을 쓰고 불법인 지참금 관습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दहेज के लिए वो बेचारा कहीं न कहीं से कर्ज लेता, फिर उसकी किस्तों पे उतारता. कहीं ऐसे मैंने देखे हैं, लोग सुसाइड तक कर लेते हैं. 지참금 문제로 매년 수천 건의 살인과 자살이 발생하고 결혼을 앞두고 재산이나 직업을 속이는 등 거짓 정보 문제도 심각합니다. और उनको सब कुछ सोने चांदी की चीजें दी थी, ज्वेलरी वगैरह. जब मेरे हस्बैंड ने मेरी प्रेगनेंसी में ये धोखा मुझे मिला, मेरे फादर को मिला. 최근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집단 결혼식도 등장했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런 비극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15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심해에서의 해상풍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광둥성 양장해역, 연안에서 70km 떨어진 수심 50m 바다 한가운데에 거대한 바다 풍차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2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터빈, 날개 길이 120m를 넘는 초대형 풍차 터빈이 100m 상공에서 퍼즐처럼 조립됩니다.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 8대가 투입돼 해상 발전기의 운반과 설치를 도맡습니다. 我们深人海的风能资源是近海的3、4倍，在这片海域呀，到2030年，每年可提供清洁能源超500亿度电。 해상풍력 터빈이 커진 만큼 기중기도 커졌습니다. 40층 높이의 기중기는 강한 힘으로 2,60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송전을 책임질 해저 케이블은 5,000km 길이로 중국 남과 북을 잇는 거리와 맞먹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의 바다 풍차 굴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어촌마을로 유명했던 지바현 우라야스시에 70년 전통의 생선 가게가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생선 문화를 지키기 위해 록밴드까지 결성한 생선 가게 주인을 취재했습니다. 도쿄만에 접한 지바현 우라야스시. 이곳에서 70년을 이어온 생선 가게의 3대째 주인 모리타 씨입니다. 지역산 삼치와 도미, 홋카이도산 희귀 어종까지 다양한 생선을 판매합니다. 모리타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선 문화를 알리기 위해 록밴드까지 결성했습니다. 생선을 주제로 노래하며 지역 축제 무대에 오르고 SNS를 활용해 그날 들어온 생선과 손질법을 소개합니다. 地物だからさ縁起もいいよこういうのが好きでやってんのよ魚をそう魚って会話させてくれるじゃん 모리타 씨는 어촌마을 우라야스의 정취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로서 힘이 닿는 한 가게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베트남에서는 기계의 도움 없이 오직 손과 불로만 빚어내는 신비로운 도자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작 현장을 찾았습니다. 람동성의 작은 마을 크랑거입니다. 이곳을 대표하는 도자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저지대의 고운 찰흙이 아닌 고산지대 특유의 거친 점토를 채취해 가공합니다. Trước đó là 24 đời rồi. Còn trước nữa, trước kia nữa mình không biết. Nên là làm với bà cố. Bà cố nói là cái mình 작업장엔 도자기의 상징인 물레가 없습니다. 장인이 직접 점토 주위를 돌며 손으로 모양을 빚어내고 가마 대신 야외에서 햇볕과 장작불에 직접 노출시킵니다. từ thành phố đôi lúc từ Hà Nội mà xuống tham quan mua rồi để cho nó các đội mà làm gốm này cũng có một cái lợi nhuận chút định. 한 달 수익은 약 $250 남짓.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마을 장인들은 자부심을 잃지 않고 고운의 전통을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정신없는 출퇴근길에 꽉 막힌 도로만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수시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얌체 운전자들인데요. 경찰이 어제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1시간 만에 35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김희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 흰색 차 한 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교차로 한복판에서 후진하는 차량. 직진 신호에서 앞 차량이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교차로에 진입한 이른바 꼬리물기 차량입니다. 보행자들은 이 차량에 비해 가까스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아찔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꼬리물기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파란불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항변해보지만 아니, 신호가 아직 켜져가지고 도로교통법상 앞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파란불이라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건 불법입니다. 교차로가 꽉 차 있으면은 진입하시면 안 되잖아요. 앞에 차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또 다른 얌체 운전인 끼어들기도 곳곳에서 적발됐습니다. 끼어들기 위반 도로교통 23조 위반이 않습니다. 출근길이라 어쩔 수 없었던 통학버스 운전자. 출근길이잖아요. 끼어들기를 해야 돼요. 직진 차들이 쫙 밀려가지고. 하지만 끼어들기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빨리 가다 보면은 남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시내 45곳에서 단속을 벌여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 위반 35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 3만여 곳이 대상이며 승용차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전통시장과 관광지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등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승용차라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를 태운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미 5부제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용과 임직원 차량의 경우는 오늘부터 2부제로 강화돼 홀수일의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를 1인당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충전과 사용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 민간 항공기구에 제안한 보조 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국제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허용되는 보조 배터리의 용량은 160와트시, 43,000mAh 이하입니다. 제주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제주 올레를 걸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제주 올레를 개척하며 한국의 걷기 열풍을 불러일으킨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이 암투병 끝에 향년 68세로 별세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고 화창한 제주의 봄날. 가족들과 손잡고 함께 올레길을 걷습니다. 제주의 바다와 산,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합니다. 그 습도 그렇고 좋고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오면은 올레길 한번 걷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제주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 올레 이사장이 암투병 끝에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고인은 22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다가 2006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고향 제주에 제주 올레 1코스를 열었습니다. 끊어지고 사라졌던 옛길을 살려내며 자연과 마을 공동체를 연결하는 고된 여정. 그렇게 제주 올레 27개 코스, 437km를 완성했습니다. 전국적인 걷기 열풍도 바로 제주 올레가 이끌었습니다. 마을이 사멸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오히려 올레꾼도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오는 사람도 거기 지역민들도 거기 자연도 삼자가 다 행복한, 그게 전 올레라고 봐요. 걷기를 통해 수많은 올레꾼에게 치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온 서명숙 제주 올레 이사장.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연결식은 오는 10일 제주 올레 6코스에 있는 서귀포시 서복공원에서 치러집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하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4일째 상승하며 강세 지속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21만 원, SK하이닉스는 100만 원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4흘 만에 반등하며 4% 넘게 상승 중입니다. 미국 3대 지수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한편 브로드컴은 6%, 인텔도 4% 넘게 상승하는 등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대 상승했습니다. 현재 WTI 유가는 15% 넘게 급락하며 95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51.73포인트 상승한 5,846.51에 코스닥은 41.11포인트 오른 1,077.84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보면 건설업종 상승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이 4조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은 2조 원 넘게, 외국인은 현선물 시장에서 5조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 DL-ENC와 현대건설, 삼성전기와 삼성 E&A는 52주 신고가를 돌파 중이고, 지주사와 로봇주, 증권과 원전주,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전선주와 전력설비, 조선과 우주항공주, 재건주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6,584.46에 나스닥은 22,017.85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 화일대 한 원화 환율은 1,477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뒤늦은 꽃샘추위에 오늘 아침 많이 쌀쌀하셨죠? 지도에 남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오늘 영하권까지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커서 건강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이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고 강원 동해안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16도,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다시 봄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여름철 같은 호우가 예상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